오늘은 전반기 거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7장에서 우리는 7.9장까지만 배울 거고요. 그 뒤에 나오는 7.10장부터는 중간고사 이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중간고사 범위는 7.9장까지가 될 겁니다. 참고로 7.10장부터 배우는 게 이제 해밀토니안 다이나믹스이거든요. 여기서 해밀토니안 배우고 캐노니컬 베리어블의 개념에 대해서 배우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이제 양자역학으로 자연스럽게 연결고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중간고사는 라그랑지안 미케닉스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컨저베이션 티오렘에 대해서 리비짓 하겠어요. 그러니까 라그랑지안 미케닉스에서 바라보는 컨저베이션 티오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에너지 컨저베이션과 모멘텀 컨저베이션 얘기를 하고 이번 수업은 마치도록 할 거예요. 짧을 것 같아요. 자, 먼저 7.8장 보면 일단 이런 컨저베이션 티오렘을 증명하기 위해서 간단한 티오렘 하나를 증명하고 넘어갑니다. 자, 우리는 이제 Generalized Coordinate의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장 간단한 코디네이트 시스템은 렉탱귤러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X, Y, G 리니어한 렉탱귤러 시스템인데 시스템 우리가 풀고자 하는 역학 문제에 따라서 이 문제를 더 쉽게 풀 수 있는 코디네이트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잡을 수 있는 자유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R 세타로 잡든 뭐 X, Y 세타로 잡든 여러분들 마음대로 풀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generalized coordinate를 사용을 해서 이런 conservation theorem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kinetic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우리 rectangular coordinate 뭐예요? X, Y, G죠. 네. 요거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쓰기 위해서 X는 X1, Y는 X2, Z는 X3 이렇게 쓸게요. 그러니까 XI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I는 1, 2, 3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게 파티클 하나에 대해서 파티클이 여러 개 있다면 1번 파티클에 대해서는 X1의 1이 1번 파티클의 X, 1번 파티클에 대한 Y는 X1의 2, 3번 파티클의 Z는 X1의 3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X 뭐인데 뭐가 첫 번째 거는 어떤 파티클을 나타내는 인덱스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이 코디네이트가 X냐 Y냐 Z냐를 나타내는 인덱스 I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rectangular coordinate는 x의 알파 i 이렇게 쓰여지겠죠. 알파가 1, 2, 3 뭐 해가지고 이게 파티클 인덱스가 되는 거고요. 파티클이 10개면은 알파는 1부터 10까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i는 1, 2, 3 그래서 요거는 코디네이트 인덱스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알파에 대해서 다 합쳐야겠죠. 그리고 i에 대해서도 다 합쳐야 될 거고 m 알파 번째 파티클의 매스에 요거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지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알파 i의 코디네이트 렉탱귤러 코디네이트 시스템에 대해서 나타내는 베리어블이고 우리는 generalized coordinate Q를 쓸게요. J. 오케이? J는 1, 2, 3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알파 파티클이 10개고 10개라면
j는 30까지 가겠죠, 그죠? 그래서 뭐 s까지 간다고 했을 때 이 s가 바로 우리 시스템의 degree of freedom이 되는 겁니다. 그죠? 3차원 공간에 파티클이 10개가 있다. 그러면 degree of freedom이 3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어떤 coordinate transformation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 고전 역학에서 합부 고전 역학에서는 이 코디네이트 트랜스폼이 타임 디펜던트가 없을 경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바뀌는 경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파 i가 결국에는 qj의 코디네이트 어떤 함수라는 거죠. 원래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시간에 대한 함수일 수도 있는데 코디네이트가 근데 시간에 대한 디펜던스는 생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저 키네틱 에너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요 x 다시죠. 네. 자, 요거를 이제 j에 대한 다시 qj에 대한 미분으로 나타내 줘야겠죠. 자, 이게 dt분의 dx 알파 i인데 이게 바로 qj에 대한 함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qj에 대한 미분으로 미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qj를 원래 시간 미분 텀을 여기다 해주죠. 이거를 j가 여러 개니까 이렇게 해줍니다. 1부터 s까지. 자, 수학적으로 이렇게 되죠. 자, 오늘은 조금 그 문자 노름을 좀 할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 건 아니고요. 이렇게 돼서 qj 닷. 자,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럼 앞에서 말했었던 t는 요거를 곱하는 거잖아요. 자, 요거를 두 번 곱하면은 이 서메이션 두 번 곱하면은 i만 안 되고 뭐 j랑 k랑 막 들어가야 되죠. 다시 차라리 다시 쓰는 게 나려나? i에 대한 거 그다음에 2분의 1 m 알파 x 알파 i 다시인데 제곱인데 요게 여기로 들어오면 알파에 대한 합, i에 대한 합 그리고 jk에 대한 합으로 나오면서 j에 대한 텀이 들어가고 k에 대한 텀이 들어가고 이제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jk에 대한 합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jk. 그러니까 요렇게를 어떤 ajk라는 변수로 정의를 해버립시다. 그러면은 ajk에 이렇게 되죠. 이거 마치 뭐 같아요? 매트릭스 곱하는 것처럼 보이죠? 예. 하여튼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요런 걸 보면 뭐냐면 결국에는 키네틱 에너지가 generalized coordinate의 generalized velocity죠. 코디네이트를 시간 미분한 거니까 generalized velocity의 곱으로 나타내진다 라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 우리가 rectangular coordinate에서는 이 rectangular coordinate에서는 같은 인덱스에 대한 제곱만 나타나죠.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x 닷 제곱 플러스 y 닷 제곱 플러스 z 닷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x 닷 1 제곱 그러니까
x.1 x.1 x2. x2. x3. x3. 요거예요. 그죠? 렉탱귤러 코디네이터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J랑 K가 같은 경우만 있는데 제너럴라이즈 코디네이트에서는 제너럴하게 모든 조합에 대한 쿼드라틱 텀이 다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알파 J K가 같지 않을 경우에 0이라고 두면 이렇게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 이거를 호모지니어스 쿼드라틱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 더 장난을 쳐볼게요. QL.로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L은 또 another index예요. 그러니까 J나 K나 이게 1에서부터 S까지 쭉 가는 건데, 그 중에 특정 S인 특정 S인가? 특정 J나 특정 K 인덱스인 L에 QL로 미분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딱 J가 QL로 걸치는 경우만 살아남겠고, 또 K가 L에 걸치는 경우만 살아남겠죠. 자, 그러니까 J가 L로 걸치는 경우는 J가 L일 경우니까, 근데 J가 L일 경우 요게 지워지니까 K만 살아남죠. 그 다음에 K가 L에 걸칠 경우, 그러면 앞에는 J만 남고 J에 L에 QL J 이렇게 남겠죠. 근데 뭐 뒤에 쪽 그렇지. 자, 여기에다가 QL을 여기다가 곱하고 이거를 L에 대해서 전부 합해 봅시다. 자, 지금 이제 뭘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예, 그냥 한번 따라와 봐요. 수학적으로. 그러면은 다시 KL에 대한 합이 되겠죠? K, QK, QL, J와 L, JL, QJ, QL.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잘 보면은 KL에 대한 합이죠. LK, KL, JL, 물론 JL, JL 똑같죠? 자, 이거랑 이거는 똑같아요. 그냥 인덱스의 이름만 다르지 결국에는 연산하면 똑같은 결과를 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를 2 곱하기 J, K의 함수를 그냥 쓸게요. 어차피 모든 조합에 대해서 다 합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AJK, QJ, QK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 앞에서 봤던 형태죠. 이게 뭐예요? 이게 T죠. 이게 2T예요. 오케이? 그죠?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 T를 QL 닷으로 미분을 하고 거기에 QL을 곱한 다음에 모든 L에 대해서 합을 해버리면 이게 2T다 라는 일종의 시어렘이 증명이 됩니다. 언제?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의 타임 디펜던스가 없을 때, explicit한 타임 디펜던스가 없을 때 이렇게 돼요. 자, 7장 9장으로 넘어가면 conservation theorem, 먼저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는 closed system이면서 conservative force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찰력 이런 걸 생각 안 할 거고 가역적인 force만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오케이. 그렇다는 얘기는 이 시스템이 어떤 explicit한 time dependence가 없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왔던 라그랑지안 뭐예요? 2분의 1 m x 닷 제곱 마이너스 뭐 mg 뭐 x 뭐 중력이 있는 경우 x 방향으로 라그랑지안 쓰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키네틱 에너지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 뭐 이렇게 되는데 키네틱 에너지는 t로 썼구나. 근데 키네틱 에너지는 x 닷의 펑션이고 그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보통 코디네이트에 대한 펑션이죠. 어디에도 시간이 변수로 들어오진 않죠. 어디에도 시간이 변수로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키네틱 에너지나 포텐셜 에너지나 익스플리시트한 시간 디펜던스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우리 그 자원인 악화 운동하는 물체 보면 사실은 키네틱 에너지는 0이고 포텐셜 에너지는 큰 상태에서 점점 떨어지면 계속 하강 운동을 하면 포텐셜 에너지는 작아지고 키네틱 에너지는 커져요. 그죠? 그러니까 키네틱 에너지나 포텐셜 에너지나 시간에 대한 변하긴 해요. 근데 이 변하는 것이 뭐를 통해서 변하는 거냐 하면 키네틱 에너지는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고 포텐셜 에너지는 포지션이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 뿐이에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변수 하나를 걸쳐 가지고 시간 디펜던스가 들어오는 경우 implicit 이걸 implicit하게 타임 디펜던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implicit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뭔가 간접적인 그런 의미예요. implicit 이게 무슨 뜻이지? 암시된, 내포되는 이래요. 예. 이런 식으로 어떤 내포된 시간 의존성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코디네이트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시스템 베리어블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시간에 대한 implicit한 dependence가 있는 경우라고 말을 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explicit dependence가 없는 경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explicit는 뭐냐? 분명한, 명쾌한, 솔직한, 터놓고 말하는, 명백한, 노골적인, 노골적으로 시간 의존성이 있는 경우가 바로 explicit한 time dependence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시스템을 한 번도 다뤄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들지는 않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었던 거는 다 implicit한 time dependence만 있는 경우, 특수한 경우 빼고는 예를 들어서 예를 그냥 드는 게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런 모양의 포텐셜이 있다고 봅시다. 그럼 파티클이 여기 있겠죠. 그런데 그냥 문제가 주어지길 이 포텐셜이 시간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라고 주어졌다고 봅시다. 이게 바로 포텐셜이 시간에 따른 임플리시트한 대놓고 지금 시간 디펜던스가 있죠. 포텐셜에 이런 경우가 바로 임플리시트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 간단히 생각해보면 이 파티클이 요 로컬 미니멈에 박혀 있으면 가만히 있겠죠. 그래서 얘가 최고점에 다 도달하면 여기서 멈추겠죠. 순간적으로. 그럼 얘도 키네틱 에너지는 다시 여기겠죠. 하지만 포텐셜 에너지는 올라갔죠.
그리고 여긴 또 포텐셜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토탈 에너지가 컨저브가 안 돼요. 음, 결론부터 얘기를 해버렸네. 컨저브에서 토탈 에너지가 컨저브 된다는 걸 이제 증명을 수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참이었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보면 이 라그랑지 안에 익스플리시트한 타임 디펜던스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포텐셜 자체가 시간 디펜던스가 익스플리시트하게 있는 경우는 에너지 컨저베이션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런지 수식적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렇단 얘기는 L에 익스플리시트한 타임 디펜던스가 없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시간에 대해 변미분할 때 그냥 L을 나타내는 식에 t가 안 들어갈 경우, 물론 x-나 x나 시간 디펜던스가 있지만,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만 쓰이면 얘는 0이죠. 편미분과 전미분의 차이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자, 이럴 경우에 토탈 타임 데리버티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죠? 정말 시간에 이거는 임플리시트는 익스플리시트는 모든 타임 디펜던스는 다 끄집어낼 수 있는 전미분입니다. 자, L은 QJ 대한 함수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에 대한 미분으로 이렇게 되고, 이거에 QJ에 더블 다시 나오겠죠. 자, 근데 우리 로일러 이퀘이션 보면 이렇게 쓰죠. 는 0. 그죠? 일단 얘기는 이거랑 이거랑 같다는 얘기죠. 요게 지금 이거죠. 그럼 이걸 그냥 이걸로 나타내 주죠. 그러면 QJ의 DT D QJ 닷에 L 플러스 QJ 더블 닷에 QJ 닷 L, 이렇게 정리가 되죠. 뭐가 오묘하게 닮아 있죠?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거를 전미분한 거죠. 그죠? 앞에 걸 먼저 미분하고 뒤에 걸 그냥 붙이면 요 텀이 되고, 앞에 건 이게 뭐야? 어디에 다시 빠졌는데? 소리. 앞에 거는 놔두고 뒤에 걸 시간 미분해서 붙이면 요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예요. 근데 요거 또 익숙하죠. 요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되고 미분 오퍼레이션을 한쪽으로 모아 볼게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뒤에 J QJ 닷에 L 마이너스 L은 0 이렇게 되죠. L을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요 퀀티티 요거를 우리 H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H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요게 해밀토니안이에요. 오케이? 자, 요게 타임 컨스탄트 해야 되는 겁니다. 컨스탄트.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나왔죠. 다시 정리를 하자면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이 시간 디펜던스가 없고, 이 시스템 자체가 시간에 대한 익스플리시트한 시간 디펜던스가 없을 경우, partial derivative of L이 시간에 대한 partial derivative가 0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partial derivative 0이라는 게 어디서 쓰였냐면, 여기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요게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된다면, 근데 얘가 이제 0이라는 거니까 그 뒤에서부터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L이 시간에 대한 explicit한 디펜던스가 없다고 한 거니까 결국엔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거를 좀 더 유도를 해볼게요. 자, 만약에 U가 explicit한 time dependence가 없을 경우, 자, 지금 우리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U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듯이 그냥 여기에만 디펜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X 얘도 시간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시간에 대한 디펜던스가 없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U를 이 generalized velocity로 편미분을 해주면 0이어야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논리가 이거예요. xi인데 xi가 q에 대한 함수니까 q에 대한 대해서만 함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여기에 qj 닷에 대한 디펜던스가 없으니까 그걸 편미분을 하면 저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generalized velocity에 대한 미분값, 지금 요걸 보고 싶은 거예요. 요거를 좀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요거를 한번 해보면 키네틱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로 나눠지는데, 이게 0이니까 이건 그냥 키네틱 에너지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요 텀이 앞에서 얘기했었던 바로 그 텀이죠. 자, 요 텀 요게 0이고 요게 해밀토니안인데, 요 해밀토니안이 어떻게 돼요? 요게 ET죠. ET. 요게 ET예요. L은 뭐예요? T-U. 이게 뭐예요? T 플러스 U죠. 이게 뭐예요? 토탈 에너지예요. 오케이? 자, 토탈 에너지가 시간에 대한 전미분을 했을 때 0이라는 얘기는 토탈 에너지가 컨서브 된다 라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총 정리를 하자면, 만약에 트랜스포메이션이 시간에 대한 explicit time dependence가 없고, 다음에 포텐셜이 속도에 대한 디펜던스가 없을 경우에는 해밀토니안이 토탈 에너지와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클로즈드 시스템이고 컨저버티브 포스만 작용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얘가 시간에 따른 익스플리시트한 디펜던스가 없고 라그랑지안이, 그렇게 되면 해밀토니안의 전미분 0, 에너지의 전미분 타임 디펜던스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컨저브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다음 리니어 모멘텀 컨저베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자, 우리는 우리 다루고 있는 이런 관성계라고 하죠. inertial reference frame. 이 inertial reference frame은 공간이 homogeneous해요. Genius space. 무슨 얘기인고 하니,
시스템을 기술을 할 때 코디네이트를 트랜슬레이션 해도 시스템을 기술하는 방식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이건 좀 다른가? 지구는 이제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니까 어쨌든 어떤 우주상의 A라는 지점에서 일어나는 물리나 B 지점에서 일어나는 물리나 똑같죠. 그러니까 코디네이트 심플 코디네이트가 트랜슬레이션 했을 경우 시스템을 기술하는 방식이 똑같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 시스템을 기술하는 것은 라그랑지안 하나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라그랑지안 자체가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는 경우예요. 그죠? 그런 경우가 바로 호모지니어스한 스페이스라는 얘기입니다. L 트랜슬레이션 그러니까 알파라는 코디네이트가 델타 R만큼 움직였을 때 시스템이 안 변한다 라는 겁니다. 델타 R을 유닛 벡터로 디컴포즈를 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유닛 벡터로 나눠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변화에 의한 라그랑지안의 변화는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i는 1, 2, 3 이렇게 가는 애입니다. 자, 그러면은 l의 변화는 어디서 l은 xi와 xi 닷에 대한 함수니까 l의 변화는 어디서 와요? xi가 바뀌면서 오는 변화 뭐예요? xi로 일 때 xi가 실제 얼마나 변했느냐에서도 오고 xi 다시 얼마나 변하느냐에서도 오겠죠. 이렇게. 오케이? 근데 이게 0이라는 얘기죠. 호모지니어스한 스페이스일 경우 트랜슬레이션 했을 때 시스템에 변화가 없는 시스템을 우리는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오케이. 예를 잘 보면 얘는 이거고 우리 트랜슬레이션 그러니까 인피니테시멀한 디스플레이스먼트 이 델타 R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양이 아니죠. 그죠? 우리 이만큼 이만큼 트랜슬레이션을 시켜주자 할 때 그 양은 시간에 따른 함수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양은 시간에 따른 함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이 식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고 근데 요 양이 시간에 따른 함수가 아니니까 그냥 0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 하는 양의 시간 디펜던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양은 그냥 그 양이니까 어떤 주어진 양이니까 시간에 따라 막 바뀌는 양이 아니에요. 그게 트랜슬레이션이죠. 여러분들 진짜 그 트랜슬레이션 되는 양을 시간에 따라 계속 바꾸고 싶다면 지금 여기서 다룰 수 있는 이제 내용이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이거 완전히 0이가 이게 없어지는 거고 그럼 요게 0이어야 돼요. 요게 0이어야 되는데 요게 0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델타 xi라는 거는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정도죠. 그죠? 근데 우리 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어떤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대해서도 이 시스템은 바뀌면 안 된다
라는 가정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델타 xi는 어떤 값이든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0이 되려면 요 값이 i에 대한 모든 요 값이 항상 0이어야 돼요. 저게 0이 되려면 얘는 0, 얘가 0이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원래 이퀘이션에 의해서 이거죠.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요게 시간에 따른 컨스턴트라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게 뭐예요? 어차피 u는 포텐셜은 속도에 디펜던스가 없으니까 요거는 운동 에너지만 생각해 주면 되고, 그게 J가 1, 2, 3. 지금 rectangular coordinate에 대해서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네? generalized coordinate에서 얘기하면은 결론은 똑같을 거예요. 근데 식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rectangular coordinate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i는 1, 2, 3였어요. 자, 그러면은 mxi 요거만 남겠죠? 이게 뭐예요? 모멘텀의 i 컴포넌트예요. 이게 컨스탄트라는 얘기예요. 시간에 따라서.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해야지. pi. 그러니까 모멘텀이 시간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다. 모멘텀이 컨저브 된다. 근데 여기서 정확히 하기에는 리니어 모멘텀이죠. 리니어 모멘텀 p is conserved 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자,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어떤 any displacement에 대해서 invariant 하다면, 바뀌지 않는다면, 델타 L이 0이라면 쭉쭉쭉쭉쭉쭉 해서 리니어 모멘텀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시스템이 이런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가 있을 경우,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가 있다는 얘기는 트랜슬레이션 했을 때 시스템이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시스템이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가 있을 경우에는 리니어 모멘텀이 컨저브된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요거를 이제 라그랑지안 미케닉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앵귤러 모멘텀 컨저베이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앵귤러 모션이 들어오니까 벡터 캘큘레이션이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떤 축을 중심으로, 여기가 오리진이고 요런 벡터 R 있었는데, 이거를 이 시스템을 어떤 축, 이메 축에 대해서 델타 세타만큼 돌렸다고 보자. 인피니테시멀하게. 그러면 얘가 윤리가고 요게 델타 세타고, 그러면 요게 R 델타 R이죠. 그러니까 요게 델타 R이라는 얘기죠. 요거. 자, 그리고 참고로 요 델타 세타 벡터의 방향은 이 그 로테이션의 중심축이 향하는 방향이에요. 오케이? 양은 이 양이고, 우리 그 오른손 법칙 알죠? 오른손에 네 손가락, 엄지 말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휘 감는 방향으로 로테이션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이 로테이션 벡터의 방향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 델타 R을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냐 하면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델타 세타는 윗방향이고
R은 이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 둘의 크로스 프로덕트, 그러니까 이 평면, 요 평면이의 수직이 되는 방향이 이 바로 델타 R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져요. 오케이? 방향도 맞고 양도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미분하면 우리 돌아가는 양은 시간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라그랑지안의 변화를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x와 x닷에 대한 디펜던스니까 앞선 것과 마찬가지로 요 L에 대한 변화를 두 가지 컴포넌트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테이션을 했을 때 시스템이 안 변할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By definition, 델타 L이 0인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 이미 이게 PI라는 거 알았죠? 네. 오케이. 그리고 자, 아니지. 이게 PI가 아니지. sorry. 이거 PI 다시죠. 자, 요게 dt dxi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dt d의 pi니까 pi 다시죠. 예, 이건 pi 다신 거고 요게 pi인 거죠. 오케이? 요 식을 다시 쓰면 예 pi 닷 델타 xi 플러스 pi 델타 xi 다시라는 거고 요게 그냥 이너 프로덕트죠. 모든 컴포넌트 i에 대해서 합하는 거니까 요거 닷 델타 r 플러스 요거 닷 델타 r 닷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요거는 여기서 구한 거고 요거는 여기서 구한 거를 넣어주면 p 세타 r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p 닷에 세타 r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닷에 크로스 들어가는 거 그 벡터 캘큘레이션에서 다루는 내용이죠. 자, 요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게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a 닷 b c 나 b 닷 c a나 c 닷 a b나 똑같습니다. a b c b c a c a b 그러니까 a b c a 요 순서 요 방향만 유지를 해주면 얘네들은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그렇게 돌려주고 이렇게 돌려줘 볼게요. 왜냐하면 이 두 항에서 같은 건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밖으로 어떻게든 끄집어내서 합쳐주려는 속셈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밖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나오고 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에 r 크로스 p 닷 r p인데 이게 뭐예요? 시간에 따른 독립은 하면은 이게 되겠죠. 이게 0이라는 얘기인데 그때 로테이션은 any 로테이션에 대해서 이 식이 항상 성립해야죠. 그러니까 이 값은 어떤 값이든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는 이게 0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I 크로스 P 우리 이거를 앵귤러 모멘텀 L로 정의를 하죠. 여기서 L은 라그랑지안 L이 아니고 앵귤러 모멘텀이에요. 네, 어쨌든 요게 컨스턴트여야 된다 라는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앵귤러 모멘텀을 R 크로스 P로 정의를 하면 그 값이 시간에 따라 바뀌면 안 된다. 언제? 시스템이 어떠한 로테이션에 대해서도 변하지 않는다면. 오케이? 원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원운동 하는 거나 자 좌표계를 이렇게 잡고 원운동을 하나 좌표계를 이렇게 잡고 원운동을 하나 좌표계를 이렇게 잡고 원운동을 하나 이 시스템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로테이셔널 시메트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테이셔널 시메트리가 있을 경우는 앵귤러 모멘텀이 컨저브가 되고 displacement, translation 시메트리가 있는 경우에는 리니어 모멘텀이 컨저브가 되고 시스템이 시간에 따라서 바뀌지 않을 때 시간에 따라서 explicit한 타임 디펜던스가 없을 경우에는 뭐가 컨저브 된다? 토탈 에너지가 컨저브 된다. 여기서 얘기했죠. 토탈 에너지가 컨저브 된다. 이겁니다. 타임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가 있을 경우에는 토탈 에너지가 컨저브가 되고 스페셜한 공간상의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가 있을 경우에는 리니어 모멘텀이 컨저브가 되고 로테이션 시메트리가 있을 경우에는 앵귤러 모멘텀가 컨저브가 되고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은근슬쩍 스리슬쩍 해밀토니안의 데피니션을 해버렸습니다. 해밀토니안 데피니션 뭐예요? 오묘하죠. generalized velocity 곱하기 라그랑지안을 generalized velocity로 편미분한 값을 모든 J에 대해서 합하고 거기에 라그랑지안을 빼주면 그게 해밀토니안이에요. 자, 여기에는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는데 이 해밀토니안에 대해서는 중간고사 끝나고 우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중간고사 전까지 나갈 진도는 오늘로써 다 나갔고요. 우리 다음 시간 잠깐만 중간고사가 언제였지? 다음 주 맞죠? 네, 다음 주 맞아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테이크홈 이그잼으로 보기로 했었습니다. 자, 시간은 자, 이 테이크홈 이그잼의 기본 취지는 시간은 정말 충분히 주는 거예요. 부정행위를 하라고 주는 게 절대 아니고 본인 스스로 자존심이 있잖아요. 본인 스스로 문제를 푸는데 정말 시간에 대한 컴플레인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이크홈 이그잼에서도 못 푸는 문제는 정말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모자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1시간 남은 시간에는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예, 그 시간은 엄밀하게 말하면 테이크홈 이그잼을 대비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제가 테이크홈 문제를 내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의 입장이 돼서 여러분들의 선배로서 테이크홈 이그잼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이라고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나름대로 문제들을 한번 모아서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숙제 문제들도 좀 풀어볼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뭐 숙제 열심히 했으면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뭐 잘 풀었던 학생들은 다시 한번 복기를 하면서 이 문제 푸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더 리마인드를 하는 시간이 될 것 같고
문제를 제대로 못 풀었던 학생들도 사실은 조교가 다시 다 풀어주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한 번 더 풀어보면 조금 더 다시 한번 풀어보면은 또 새롭게 다가올 거예요, 분명히.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내용이 전혀 필요가 없을 정도로 숙달이 잘 된 학생이라면 참 좋겠어요. 예. 그런 학생을 있다면 정말 좋겠네요. 예. 그러면은 테이크홈 이그잼도 큰 무리 없이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